지금 세 분의 이제 발표는 들으셨는데 지금 무대에 올라오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팀의 임강섭 팀장님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마이크가 여기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복지부 임강섭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케어 업무 하게 된 지 이제 거의 만 1년 되고 있고요. 오늘 소개 좀 네, 간단하게 커뮤니티 케어 네. 센터 그 어떤 네. 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으로 TF 조직이 있습니다. 전체 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조직이고요. 다들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저희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제가 낳은 자식 잘 될까 싶어가지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실까 잠을 못 자는데 오늘 두 분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잘 잘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는 못하셨지만 6개의 또 지역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모델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지역을 보셨는데 혹시나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역에서 갖게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지까지 좀 부족하다 느꼈고 뭔가 아쉽다,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그 성과가 커뮤니티 케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고민들은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디는 인프라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고요. 또 돌봄의 욕구도 다를 수 있고 갖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도 달라서 이제 지역이 주체가 돼서 좀 고민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해보시면서 그 지금 이제 좋았던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잘 됐던 이야기도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잠깐 들었는데 혹시나 강창숙 회장님께서는 하시면서 정말 이거 조금 너무 어렵다 또는 이런 지점이 있었는지 혹시나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행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그 대상자들이 필요하는 그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발굴하고 또 연계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필요하지만 없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선도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제 각계 어떤 이제 대상자들,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그런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실무자들과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본 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만 잘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열정이 넘치시고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저희 부산 진구형 모델은 이렇게 정말 멋진 모델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금 기대가 됩니다. 내심. 그러면 이 업무를 한 10년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저 10년 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이렇게 퇴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세가 벌써 그렇게. 네. 그러니까 본의아니게 조금 그렇게 됐네요. 네. 근데 이제 하시면서 지금 말씀은 이제 공무원만 잘하면 되겠다는 이제 자신의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부산은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공무원만 협업하고 그다음에 부처 간 담벼락 그렇죠. 부서별 이렇게 벽이 사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현장이나 이렇게 민간에 있는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부서별 부서별. 이렇게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그 업무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또 이제 다른 부처 간 또 이제 벽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깨면 좋을지 또 말씀을 또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그 공무원분이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나가 보시니까 나머지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만 조금 더 분발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네트워크 작업만 잘하면은 네트워크. 크게 무리 없이.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구는 어떠세요? 대구는 이제 최영강 팀장님 어벤져스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도시재생이나 마을 공동체 이렇게 쭉 방문해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곧 너무 힘들어 보여요. 퇴근도 너무 늦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벤져스가 좀 겁나거든요. 이게 뭔가 자신의 가족은 자기가 지키면 좋겠는데 공무원분들은 자신의 가족은 케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애환 같은 거 얘기되죠. 애환 그리고 우리가 좀 날 것을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너무 누가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다 같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케어라고 보는데 행정에서 너무 조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아니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조금 정비해가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맨 처음부터 커뮤니티 케어의 그 컨트롤 타워는 공공이라는 그런 픽스된 개념에서는 그게 탈피하고 싶지 않았고요. 내가 그리고 우리 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 거기에 민관이나 사람들의 협조가 어떻게 필요할까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고요. 얼마 전에 출범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한 1,000명 정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추진 준비하시는 분들의 시간의 수당이 거의 600시간에 육박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커뮤니티 케어가 사실은 특히나 장애인 분야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있는 지자체가 그게 많지 않아가지고 남구가 되긴 됐는데 장애인 분야가 그만큼 어렵구나. 그리고 선정된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뜨거운 관심도 중요했고 이런 뜨거운 관심이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을까. 그리고 저도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부모들을 둔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뿌리낼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있는데 순간순간 힘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런 공모가 오면은 오면 할까 싶을 정도로 힘든데 공무원이 힘든 만큼 그리고 민간이 따라주는 만큼 국민들이 좀 더 조금 내 서비스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네네. 마음을 충분히 다잡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광석 팀장님은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서 이제 잠을 못 잤던 걱정과 오늘 조금은 네. 잠을 잘 수 있겠다는 그 이제 네. 차이가 좀 있잖아요. 두 네. 분 말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소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나요? 네. 이 사업이 보시면 지자체 공무원들이랑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보시기 기존의 보건복지부 사업과는 좀 다른 특색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복지부에서 어떤 시범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정형화된 지침과 세세코코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국의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는 모습을 띄었는데요. 이번 사업은 좀 독특하게 복지부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관계부처에서 큰 틀의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하면 오늘 보셨겠지만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주민들의 문제와 욕구를 진단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게 아마 이게 개개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해오신 경험이 있겠지만 주거랑 보건의료, 복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이러한 어려운 작업 그리고 과정에 많은 지자체에서 응모해 주시고 그리고 선정되신 다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러한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가 쌓인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그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획력과 실행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거나 아니면은 좀 제안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직접 이제 찾아뵙고 또 질문을 또 드릴까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제 제가 받은 이제 그 스텝의 문서는 그거였거든요. 플로어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세요 했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면 또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제가 이제 그 얼핏 이제 참가자분들을 좀 뵀는데 그 이제 노인 관련돼서 울산 내화동산 요양원에 이제 관계자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혹시나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제 치매를 그 주문을 잊은 카페라고 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커피를 좀 타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과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통영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랑 같이 교류해서 또 해본 경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오셨으면은 혹시나 제안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네, 뒤에 계신데 네, 마이크 좀 드리실 수 있나요? 네.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 내화동산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그 작년에 KBS 스페셜 혹시 3부작으로 된 주문을 잊은 요리점 혹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전에 제가 2016년에 일본에서 했던 그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을 관해서 제가 기사를 접하고 이거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떨까 그 짧은 생각으로 저희 시설에서 그 저희 장교양 기관들은 그 정해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내화 다방이었어요. 뭐 큰 뜻은 없고요. 내화 동산이어서 시설 이름을 내화로 하고 그 다음에 다방. 저희 시설에 지금 입소하신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한 85세에서 90세 정도 되는데 그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는 카페나 이런 것보다는 다방에 많이 그 단어가 있어서 저희가 저희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이제 한복 차림으로 처음에 이렇게 카트에 쌍화차랑 이런 것들 끌고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분 두 분을 처음에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층별로 이제 움직이면서 어르신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내화동 죄송한데 좀 길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혹시? 아니요, 길게 안 돼요. 이제 숨이 멎을 뻔 같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문을 잊은 카페를 해보시니까 혹시나 지역에서 또는 이제 그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네. 혹시나 이제 이런 협업을 할 때 행정에서 조금은 어떤 파트너십을 하면 좋을지 좀 제안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치매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한국 동서발전과 울산대학교 링크 사업단, 링크 플러스 사업단과 저희 시민복지단 내화동산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3자 협약을 맺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지금 4회차 정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좀 지자체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협력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고 아까 부산 진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실제로 해보면서 소통의 관계가 조금 힘든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울산은 안타깝게도 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서는 떨어졌는데 제가 속한 곳이 울주군이었어요. 1차는 선정이 됐는데 2차에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되었으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 관에서는 어떠한 좀 그 민과 관의 소통에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나 노하우가 있다면 아까 민을 만나시면서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나 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니까 서로 관계가 좋아지던지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저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풍부한 현장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다 이렇게 각기 그 분야별로 그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여러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현장 경험이나 전문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저희들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공공 서비스나 어떤 자원을 이렇게 연계해 준다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공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하면 되고 민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민에서 할 수 있게끔 서로 신뢰관계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담당자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공식적 그런 만남을 굉장히 수시로 자주 빈번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부딪히면서 지나가는 한 말, 두 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서로의 공감이나 어떤 신뢰 형성이나 그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그렇죠. 이제 수시로 통할 수 있는 이제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또 문제를 또 해결해주고 또 공공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다른 어떤 거 없이도 잘 이렇게 원만하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0을 기대하고 이 기간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10이 아니고 20, 30, 50, 100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 효과나 이렇게 그 이상의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네 교수님께서 보충 민간의 입장에서 한번 보태보자면 네. 이제 많이 들어주고 많이 지원해주고 맞는 방향인데 저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에서 고민해서 요구하는 것을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듣고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민간의 어떤 그 요구처럼 들려지는데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공감하고 무엇보다도 그게 일시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상시적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구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구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것이 잘 되는 지역은 커뮤니티 케어도 잘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또 같은 입장에서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도 부족했고요.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도 부족했고 또 이런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구조들과 주민들의 소통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는 각기 다른 또 저희가 지금 힘든 것이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핵심인데 사실 지역마다 이 정말 그 균형을 잘 맞추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한쪽이 좀 더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다른 쪽이 소외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더 많은 영역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 걱정인 것은 생활 SOC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정말 굵직굵직한 정부의 사업들이 이 커뮤니티 케어의 우산 안으로 들어와서 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지역에 어떤 그 밑거름을 지원해주고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주어야 이 커뮤니티 케어가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다 따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좀 아주 섬세하게 연결 지으면서 지역으로 내려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행정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 보건과 복지가 있고 다른 또 여러 영역이 있을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만나보면은 성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협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과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서로가 가져갈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부처 간의 협력이나 부서 간의 협력이 사실 공직 사회에서 어려운 게 결국에는 공무원이랑 그가 속한 부서의 성과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실적으로 평가받아야지 공무원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유인 구조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는데요. 그걸 우리가 공동의 실적과 공동의 성과로 좀 이걸 작은 요소가 아니라 좀 크게 보상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유인 구조, 그런 문화가 우리 정부 내부에도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행안부에서 나 좀 인사처에서 그런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티 케어는 결국 주민 지역 사회에서 사실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홍서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민과 간의 소통의 노력인데요. 그러한 성과가 좀 초기에는 이런 소통과 이해의 증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각각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이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과 기존과는 달리 연계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게 좀 더 편해졌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개선되는 정도가 1단계의 성과로 보여질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대상자가 기존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내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수월하게 통합적으로 받아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지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성과고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과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조금은 다른 방식의 또 성과에 대한 측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이고 행안부가 그런 내용에 조금은 주축이 되면 어떨까 뭐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같이 고민하면 좀 답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최은광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제가 이제 서울 강서 쪽에 특수학교가 지어질 때 사실은 주민들의 님비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노인 시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 그 아까 대구대학교에서도 했던 그 감정에 대한 뭐 교육도 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는 하면서 느꼈던 한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커뮤니티 케어의 주 핵심은 첫 번째 요건이 주민과의 소통이었어요. 특히나 탈시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소통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구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냥 공동생활 과정만한 그런 주택이 하나 들어갔는데도 반대가 있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남구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케어가 하기 유리한 경우는 뭐냐면은 기존의 장애인 공동생활 같은 그런 유형의 그런 소규모 그런 가구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서상 어떤 LH와가 협의가 됐는데 그 LH 물량의 한 동 전체를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역사회 시설의 재시설화라고 하죠. 그리고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LH 물량 중에 최대 한 동에 한두 가구 정도 그리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 실행 계획도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역 관변 단체 같은데 통장회 같은데 저희들이 먼저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2년 뒤에는 통장님 옆에 지역 주민 옆에 장애인이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리고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경우에 이제 예상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꽃을 꽂고 다니는 누나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든 누구든 누나를 지키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장애와 비장애가 같이 이제 보는 광경이 좀 자연스러웠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보더라도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구분되어 버리니까 이제 온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완충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좀 단계적으로 무엇인가 꾸준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역이 한 곳인데 그 담당자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아까 꽃을 단 누나 사실 이런 게 사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해체되고 저희가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이제 지역이 서로를 보호하면서 사실 나를 보호한다는 건 누군가를 막아내야 되는 거고 밀어내야 되는 그런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꼭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슈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혹시 계신가요? 네,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소속 기관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지금 좀 제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신질환 선도사업 기관인데 다 보니까 복지 쪽에서 이제 사업을 선도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보건에서 하는 거는 저희 이제 화성시보건소가 한 군데인 것 같아요. 1차 사업에서. 근데 조금 전에도 거론됐다시피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네, 네. 따끈따끈하죠? 네, 후회되진 않으세요? 후회는 안 되는데 네. 좀 걱정이 좀 걱정이 많으세요? 됩니다. 네. 네. 제가 한 열흘 정도 이게 업무 파악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식 개선입니다. 편견. 네. 장애인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정신질환 부분은 더더욱이 그런 게 좀 세죠.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만 해결해 가기에는 상당히 이 선도 사업 기간 2년 동안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매스컴에서 계속 그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우리가 지역사회로 이렇게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이 되는 질환자들은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하드웨어 구축 단계부터 굉장히 장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 남구에서 보니까 맞춤형 복지 인력을 이 통합돌봄 전담 인력으로 다 배치를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복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요청드리고 싶은 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의 그런 애로사항을 좀 보건 쪽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복지 쪽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협력기관을 같이 케어 창구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는 점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또 저희가 이런 걸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붙이세요. 네. 지금 한 달 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긴장되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또 대부분 복지 영역인데 지금 보건 쪽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이제 감히 제안드리면은 사실 이건 성공 실패를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실험을 해보는 게 좀 돼야 되고 영국도 지금 다시 또 모델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런 과정에서 좀 북돋아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만약에 성과를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민과의 소통도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고 뭔가 아웃풋을 자꾸 낼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조금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매뉴얼도 없고
지역에 맞게끔 하는 틀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걱정을 좀 덜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대요. 네. 네,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신질환자 선도 사업에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절반 정도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 우울증과 조울증 또는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에 대한 좀 과도한 걱정이랑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전문가나 국민 우리 언론들도 같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요. 홍선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센터, 물리적인 뭐 하드웨어적인 센터는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복지부와 함께 여기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에서 다 오늘 나와 주셨는데요. 관련된 부처랑 좀 협력을 해서 그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재원을 좀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행안부에서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한 19,000명 정도 지자체 인력을 좀 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그 인력의 배치 장소나 근무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나눴으면 하는 바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는 사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해서 정부 재정 지원으로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사회복지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복지관은 사실은 사례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전문 인력을 조금 네트워킹 하시면 어떨까 조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대구에서도 복지관과 통해서 문화 공연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회복지관 쪽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사회복지 재활센터 쪽이거나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 파트너를 어떻게 조금은 같이 네트워크하면 좋을지 조금 제안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사회복지관은 안 온 거죠? 이따가 인사하다가 나오면 혼낼 거예요. 네. 선생님, 어디 기관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정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역사회 돌봄 사실 저도 올해 2월 1일자로 관장으로 새롭게 인사 발령이 나서 왔는데요. 지역 이렇게 예전에 2년 전에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가 잠시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갑자기 커뮤니티 케어가 너무 많이 이야기가 돼서 사실 오늘 어떤 건지 궁금해서 왔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는 지금 뭐 보건복지부와 관협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게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도 사업과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반적인 어떤 지금 얘기하시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엔 하드웨어적인 거, 보건적인 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사회에서 보건 쪽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여기 온 것도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 역할을 앞으로 찾기 위해서 왔고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하게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도 있고 노인 주간 보호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다짐을 말씀하신 거죠?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지금 1개월 되셨고 팀장님은 그리고 이제 관장님도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다짐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조금은 이제 아무튼 이제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기관을 더 지원해서 그쪽이 더 활성화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행정이 너무 나가는 것도 행정의 과로 좀 피곤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손 드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 마이크 좀 드릴까요? 네. 선생님 손 드신 거 맞죠? 이렇게 하신 게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대덕구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아 보건소장님이시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걸 선정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 계신 분께서는 이제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요원들을 그 어벤져스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일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원 안 받는 상태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인력은 지원이 없이 일은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의 일은 그 평가가 되고 그 평가를 지침 대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런 거에 의해서 유연성이 없어서 뭐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좀 하는 지역에서는 꼭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지는 선정된 지역도 이런 각 부처별로 각종 컴케어 주민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센터 뭐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융합을 도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뭐 한 예를 들면 2년이다 뭐 이렇게 좀 유예를 한다든지 유연성을 좀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 사업 목적으로 배정된 인원들이 좀 서로 이제 융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유연성을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없죠 지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 계시니까 조금 혹시나 말씀을 좀 네, 저희 행안부 담당 혹시 부서에서 행안부 나와 좀 주셨는데요. 그래서 네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뭐 의견을 작년부터 지방에서 많이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매뉴얼 사업 지침에 그 인력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좀 그리고 융합적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문이라든지 관련된 공문이 여러 차례 나간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좀 다양하게 좀 전파되지 못했거나 저희가 좀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현장에 좀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안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말씀드리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팀장님께서 인력 관리 부분에서 저희 남구가 했던 그런 아주 슬기로운 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슬기로운 기지인데. 맨 처음 저희 대구 남구는 사실은 새로운 인력을 커뮤니티 케어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그 임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이 인력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행안부에 그 이미 배치된 배정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써야 될 거 우리 주세요 하니까 사람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기획 그 부서든지 그 인사 부서에서 어차피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공 사업도 제가 보니까 이미 커뮤니티가 사업할 때 보건복지부가 해서 행안부, 국토부하고 이렇게 3자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인력, 어느 예산을 쓰든지 그 판단은 지자체가 할 수 있게끔 행안부 인력이지만은 행안부의 인력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인력을 커뮤니티 케어가 쓸 수 있게끔 그런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저희 남구가 잘 포착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인력을 추가로 보완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잉여 부분은 모자란 부분은 민간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누수 현상을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인력 충원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부산은 어떠세요? 저기 대구는 슬기롭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이번에 그 내년도 인력을 요청할 때 그 주공 사업에 대한 그 인력을 보면은 사회직 확충하는 것하고 간호직을 이렇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동별 간호직 1명, 사회직 1명 이렇게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시구나. 8개 지역에서 했던 이제 형태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할 8개 또 지역은 또 좋은 제안을 또 받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은 정리하면 교수님께서 앞으로 할 8개 또 시도가 있잖아요. 조금 제안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이 부분은 꼭 그래도 해보자 하거나 아니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인력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행안부에 주민자치원 공공서비스 인력 12,000명과 방문간 인력 3,500명 중에 이제 사실 지자체가 100% 인건비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부담이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 이상은 요청이 돼서 올해까지 한 6,300명 정도 이제 그 충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안부의 입장을 다시 들어봐야겠지만 이 인력을 다 커뮤니티 케어로 갖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초기에 선도 지역인 경우 이제 그렇게 일단 업무를 케어 안내 창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이제 좀 협조와 논의가 필요한 거긴 하고요. 이제 또 선도 지역과 후발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참여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것에 좀 빨리 적극적으로 또 확보도 가능하고요. 또 복지부 자체의 이제 통합사례관리 인력 이 충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케어는 통합하고 함께 일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정서적인 사회적인 거리를 줄이는 통합의 노력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리해내야 된다. 각자의 역할을 차별화하고 자신이 정확하게 기여할 일을 한다면 지금 이제 민간 기관들 안에서도 역할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공공과 민간이 어떤 역할을 서로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함께 조밀하게 이제 나누어서 하나가 완성된 그림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도 있고요. 또 주민은 지역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주민이 함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고민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이 고민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네트워크 연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성과를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함께 일한 사람들이 같이 성과를 나누어서 윈윈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 사업에서 중요하고요. 또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가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초는 그 지역 안에 이런 세밀한 역동, 또 이런 것이 가동될 수 있는 주도적인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에너지, 이런 어떤 뒷받침이 굉장히 그 사실 지역사회 공무원들은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을 먹고 사는 그 열심히 그러면 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고요. 광역은 도농 간 격차나 그 광역 안에도 상당히 지역 간 격차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광역끼리의 격차. 그리고 중앙은 무엇보다 제도적인 장치들을 잘 해결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어떤 난제들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력 공급에 관한 청사진도 만들고 또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내는 그런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도모를 위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정말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총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대화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든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서비스와 역할의 중복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자체별로 조금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 말씀은 통합에 대한 또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와 행안부와 그리고 복지부가 MOU를 맺었대요. 그래서 2부에는 이제 3개 주체가 어떻게 MOU를 맺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노는 열심히 젓는 게 중요한데 방향을 놓치고 노를 저으면은 그냥 표류라고 한대요. 근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배는 전진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의 비전을 같이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힘을 모아서 조금 젓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항해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일선에서 지금 노를 젓고 계시니까 뒤에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조금 따라주는 것도 지금 필요할 것 같고 내가 거 봐라 안 된다 이런 말보다는 해보니까 되더라.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이 논의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 특히 또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